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다코타주 비즈마크 시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 클라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목격한 가장 큰 교통사고에서 한국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말씀드리려 왈칵에 나왔으니 사연이 다소 중구난방이더라도 이해해 주셔요.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사연을 보내보는 건 난생 처음이라서요.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클라라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노스다코타주에 살고 있어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자연에 가까운,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도 한적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딱히 신나게 놀려고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별로 없는 대신에 비즈마크에 있는 모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들은 자주 볼 수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즈마크에 있는 그 대학을 다니는데 저희 대학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꽤 재학 중이죠. 사실 어느 대학이나 동네든 간의 아시아계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백인들은 백인끼리, 흑인들은 흑인끼리 자기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만의 무리가 형성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백인이지만 백인 학생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고 아시아계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시아에서 만든 드라마와 노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더욱 관심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고 중국인 친구들도 일부 섞여 있었어요. 그 중국인 친구들도 저처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죠.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친구들과 한국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여동생이 다니는 중학교가 한국의 중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은 한국의 중학교가 있는 전주를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 학생들은 비즈마크를 방문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 학생들을 돕는 일을 자원했는데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나 미국 학생들처럼 장난꾸러기들이 많으면 어쩌지 했어요. 하지만 걱정은 저희 기우였죠. 한국 학생들이 잠시 머무르는 곳은 저희 집이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모두 여학생들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 명만 빼고요. 바로 학생들을 인솔하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아주 등판이 넓고 훈훈하셔서 저는 아주 좋았죠. 담임 선생님의 인솔 덕분에 저희 안내를 잘 따라서 비즈마크를 질서 있게 구경할 수 있었어요. 걱정하던 것과 달리 장난을 치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아이들도 없었고 혹시나 비즈마크를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미국의 만화 영화를 시청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영화 기생충을 가장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한다고 말했죠. 이후 아이들에게 한국의 생활이 어떤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저에게 한국 아이들의 생활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도록 아이들이 자지 않고 저와 이야기하자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건강과 제 체력을 위해서 아이들을 재웠어요. 아이들이 아쉬워하며 쉽게 자려고 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아이들이 모두 잠에 들자 담임 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다음 날은 어디로 놀러 갈지 담임 선생님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은 제가 왜 한국의 K-팝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K-팝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유튜브나 SNS를 좋아해서죠.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제 휴대폰에도 추천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남들이 추천하는 건 안 보려고 괜히 뻐기는 편인데 계속 추천되다 보니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K-팝 가수는 BTS였는데 노래에 나오는 멜로디가 너무 좋았고 가사는 더욱 뜻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TS에 멈추지 않고 K-팝 가수라면 모조리 다 듣기 시작했죠. 주변 친구들도 이미 K-팝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참 늦게 한국 문화에 입문한 편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담임 선생님도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리우드에도 한국 문화가 많이 스며든 게 느껴져서 한국과 미국이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조금 쌀쌀한 집안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침 일찍 저희는 대형 승합차를 빌려 담임 선생님의 인솔하에 비즈마크의 주립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을 태워서 정속으로 달리시는데 승합차 치고 너무 편하게 가고 있었죠. 보통 승합차는 섰다 멈췄다가 쉽게 되지 않으니까 브레이크할 때 멀미가 잘 나는데 운전 자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외국 도로인데도 운전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옛날부터 운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예전에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간부들과 병사들을 인솔하면서 어떻게 하면 탑승자들이 덜 피곤할까 고민했었대요. 그렇게 하면 수송부 간부들에게 신임을 얻고 더 많이 운행을 나가 휴가를 자주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봐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군인 출신이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군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찰나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전복되어 한쪽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센스 있게 갓길에 주차하고 911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죠. 덤프트럭 앞쪽에서 서서히 연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트럭 운전사는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저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보통은 운전사가 나와서 사고 현장을 일단 자체적으로 수습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뒤에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 냄새 나요. 진짜 심한데. 그때 저는 저희 차가 오래되어서 기름이 새나 싶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아주 잠깐 눈을 찡그리시더니 저에게 아이들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통제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안전벨트를 푼 뒤 바로 뛰쳐나가 전복된 덤프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상황을 그제서야 파악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도로가 물바다가 된 게 아니라 기름바다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덤프트럭이 유조 차량이었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도로에 불이 붙을 수도 있었고 덤프트럭에 타고 있는 운전자도 불길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담임 선생님은 트럭을 향해 가신 거죠. 혹시나 덤프트럭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을 수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뒤에 차량들은 그저 빵빵거리며 누군가가 치워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덤프트럭 운전자를 도우러 간 사람은 담임 선생님뿐이었어요. 운전자는 뇌진탕 때문에 해롱해롱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대요. 만약 담임 선생님이 나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후 덤프트럭 엔진에서 나오던 불씨가 줄줄 새어나오던 기름에 옮겨붙어서 불이 화학하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물론 엔진도 불 때문에 터졌고 운전석에도 불이 붙었죠. 담임 선생님이 구조하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네요. 아무튼 911과 경찰이 그제서야 도착해 진화 작업을 마쳤고 트럭 운전자를 경찰서로 체포해 갔습니다. 나중에 지역신문을 통해 알고 보니 그 운전사분은 약에 취해 운전한 걸로 밝혀졌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한국은 단순히 문화적으로만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누군가가 도와줄 것 같아서 든든할 것 같습니다. 클라라 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군인에서 민간인이 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군인 정신이 남아있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국 아이들을 잘 통제해 지켜주신 사연자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